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소화한 어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먼저 확인해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력 못 찾은 코스피, 대변수의 유동친 원달러 환율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했던 한미 정상회담 내용, 이 시간 마켓 푸버를 통해 어제 전해드렸죠. 양국 정상 간의 대화 이후 한미 기업들 간의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된 MOU와 계약들이 공개됐습니다. 정상회담 발언과 함께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빠르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조선과 관련해서는 두 건의 MOU, 특히 삼성중공업이 비거마린 그룹과 함께 해군 MRO 관련 협력을 체결하면서 조선 3사 모두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하게 됐죠. 이에 삼성중공업도 어제는 강세를 보였고요. 원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이렇듯 보시듯이 4건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요.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구매를 발표, LNG 구입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고려아연이 록히드 마틴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나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발표에도 시장 반응은 다소 차가웠는데요. 고려아연도 장 초반 급등하다가 상승세를 내줬고 조선, 원전 등 한미 정상회담 주요 키워드 섹터 역시 세론에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나미는 상한가로 마감했죠. 바로 이 장면, 방명록을 작성한 이재명 대통령의 펜을 탐낸 트럼프. 나이스 펜, 도로 가져갈 건가요? 이 말에 모나미가 상한가로 마감한 겁니다. 펜은 국내 수제 만년필업체가 제작했지만 그 안에는 모나미 네임펜이 들어갔다는 맥락에서인데요. 세부적인 발표가 없어 기존 섹터는 밀리고 테마성으로 알래스카 LNG 언급 등의 강관주, 그리고 이렇듯 모나미가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외 변수가 여럿 겹치면서인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둔화했고 프랑스 내 정치적 불안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한 가운데 개장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화가 순간적으로 급락, 원달러 환율도 보시듯이 쭉 밀렸는데요. 다만 어제 증시 매도세가 거셌다 보니 한국자산 팔자 속 외국인의 매도세에 다시 원달러 환율은 쭉 상승해서 1,395원, 즉 전일 대비 무려 11원이나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세론의 MSCI 정기 변경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단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아직 대외 변수는 좀 여전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복습해봤으니 오늘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를 위해 잠깐 미증시를 좀 복귀해보면요.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거란 입장을 내놓은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준도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자산의 지위 훼손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주장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맥락에서 간밤 단기물 국채금리가 하락, 여기에 내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도 미증시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최근 글로벌 IB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엔비디아 실적에 무게를 두며 분위기 가져갈지 체크해보고요. 섹터 무버,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 관련 행사에서 필리조선소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도 했죠. 이외에도 원팀으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 나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티센크루프트 마린 시스템즈와 최종 납품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수주에 한 발 더 다가간 상황, 원전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미국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합의 개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기도 했죠. 이 두 섹터
기대감이 워낙 컸기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세론이 나왔는데 이 세론이 계속될지 혹은 이렇듯 추가 뉴스 속에 오늘은 좀 섹터 전반에 훈기가 돌지도 주시해 보시죠.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키워드와 함께 오늘 큰 흐름상 외국인 수급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6,800억 원가량 팔았죠. 어제 MSCI 밸런싱에 따른 일시적인 매도인지 혹은 정말 투자 심리가 바뀐 건지 오늘 수급의 연속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늘의 섹터 무벼죠. 원전주와 조선주 상위 차지한 모습 특징적입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메인 마켓에서 6% 넘는 하락세를 딛고 소폭 올라줬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저녁에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해외 유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최종 결성그룹에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감 직전 짧은 시간 안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거래량도 상승률도 두드러진 종목들 많았습니다. 현대바이오의 항바이오스 치료제 후보 물질 제프티가 미국 보건당국 산하기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히며 기대감이 모였고요. 3.97% 상승했습니다. 제프티가 어떤 물질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 특징주로 잠시 뒤 체크해 보시고요. 상승률 2위도 바이오주가 차지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대장암과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드는 지노메트리 자체 개발한 방광암 체외 분자 진단 검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항목 신고 승인을 받자 3.42% 상승한 모습 특징적이고요. 대내외적인 호재 속에서 로봇주도 핫하죠. 하이젠 아네렘 2.21%, 유일로보틱스도 2%대 상승률 편했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미국 보건당국이 후원하는 신속대응 협력기구 연례회의에서 제프티의 임상 결과가 발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제프티는 특정 바이러스만 겨냥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광범위하게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해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청 발표는 제프티가 단순한 임상 성과를 넘어서 글로벌 보건안보 전략 자산의 잠재적 후보군으로서 미국 보건당국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은 한데요. 3.49%로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많이 올라졌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지노믹트리입니다. 대장암,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 체외 진단 기기 업체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매출과 1분기 수출 비중의 퀀텀 점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방광암 체외 분자 진단 검사 기기를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3.42%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이 기기의 이름은 얼리텍 B인데요. 소변을 기반으로 한 체외 분자 진단 검사로 혈뇨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방광 내시경 검사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진단 도구로 활용합니다.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이력도 있는데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허가는 별개로 진행돼 현재 품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현대바이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공식 초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중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고 그만큼 잘 매수를 했었을 경우에는 베타 기회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미국에서 mRNA 백신 프로젝트를 대거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백신 mRNA 기반 차세대 백신 프로젝트를 22건을 취소하거나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2건이 진행되고 있던 게 취소되거나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현대바이오의 항바이러스제 제프티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임상 결과라든지 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를 하고 혹시라도
미국의 어떤 보건당국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항바이러스제가 채택이 되면서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다른 어떤 항바이러스 백신으로서 치료제 후보로서 등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주가가 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 7월 달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코로나 백신 관련된 어떤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추세를 살려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꾸준히 이뤄낼 수 있을지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지노믹트리 이야기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 진단기계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상황.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좀 이 이슈들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리텍 C라든지 얼리텍 B라든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장암, 하나는 방광암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장암 관련된 진단, 대장 내시경밖에 없죠. 대장 내시경을 봤는데 편하게 진단 키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비급여로 각종 그 의료기기, 그러니까 우리 건강 검진 받는 의료센터에서는 요 키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비급여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빠르게 진행된다 했는데 결론은 내년쯤에 확대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얼리텍 B가 어쨌든 시장에서 질병청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것 역시도 식약처의 어떤 내용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도 좀 남아 있고, 또 식약처 승인이 되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시중에 판매가 됐었을 때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뭐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좀 죽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라든지 호재성의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 주가가 좀 빠져 있고 관심이 없을 때 저점 매수로 해놓고 이러한 호재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은 충분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점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반도체 산업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과 패키지 동맹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텔 패키징 라인 활용과 공동 투자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 공정은 삼성, 후 공정은 인텔 조합으로 TSMC를 추격하겠다는 그림입니다. 특히 어제는 패키징의 승부처로 꼽히는 유리기판과 관련해 협업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캠트로닉스가 4%대, 나인테크, YC캠, 필옵틱스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동맹이 타진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삼성의 제품과 장비가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장 판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 공정 통합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TSMC, 2위가 인텔, 4위가 삼성전자인 만큼 협업으로 TSMC를 맹추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들려올 소식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또다시 재생에너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건데요. 이제 시행사인 덴마크 오스테드의 주가가 하루 만에 17% 가까이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고요. 전일장 우리 증시 풍력 에너지주들도 하방 압력을 받으며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 자체에 회의적이죠.
태양광 풍력을 세계의 사기극이라 부르며 세액공제와 보조금도 모두 없앴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취소된 청정에너지 사업 규모만 186억 달러, 지난해의 22배 수준입니다. 다만 풍력의 경우 덴마크 베스테드, 독일 지멘스가 글로벌 선도업체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업체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같은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도 다른 주가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까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제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28년에 유리기판을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이라든지 패키징 쪽에서 TSMC를 좀 앞서면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인데 내년부터 사실은 양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라든지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중심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유리기판 기술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으로 계약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면 인텔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조건 하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걸 삼성이 받아서 사실은 인텔이 직접 양산하기보단 삼성이 대신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인텔에 지불하는 수익화를 좀 꾀하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과 인텔이 파운더리 초미세 공정을 두고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이 대놓고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삼성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유리기판에 좀 저돌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삼성이 유리기판 쪽에 대한 어떤 이 사업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어떤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외에 필옵틱스라든지 원익 IPS, 솔브레인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각각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매매 관점으로 한두 번씩 좀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력 에너지 관련 소식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기조는 참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풍력 에너지를 두고 사기극이라고 하더니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풍력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풍력 아웃, 태양광 오케이. 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태양광도 오케이라는 것보다는 그래 괜찮아. 태양광 정도는 조금 내가 봐줄게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상승 흐름,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는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태양광 업계 전반이 1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GE 베르노바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자체가 4주간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이라든지 전력기기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풍력 관련된 이슈로 주가 자체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스테드 역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20% 가까이 좀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되기 시작하면 국내의 어떤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은 노이즈가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풍력 관련된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 어떤 수주 지연이라든지 또는 그 수주 지연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CS 윈드에 대한 계약 취소, 계약 지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풍력 관련 종목들도 어쨌든 노이즈가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 사업에는 국내 정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정권도 태양광 사업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 비중이 높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박스 하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